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 단독 200억 달러 투자 필요라는 폭탄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미 관계는 또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를 넘어 정치, 외교, 안보 전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밀 회동에서 드러난 전략적 구상까지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의 요구는 과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서 나타났던 단순한 갈등 수준을 넘어 직접적으로 한국의 국가 재정과 정책 주권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단독으로 2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액수를 한국에만 요구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자.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 비공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 커져야 한다. 일본이나 대만은 이미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 이제 한국이 직접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발언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외교적 수사로 답변을 회피하려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회동 직후 유출된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NSC) 내부 문건에는 커리어 솔로 인베스트미턴트 플랜 20B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구도 발언이 아닌 미 행정부 차원의 공식 전략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5년간 한국이 매년 최소 40억 달러씩 총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감당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방위산업,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이나 다른 동맹국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점에서 한국은 특별한 동맹이자 동시에 독점적 부담자로 지목된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첫째, 재정적 압박 때문이다. 최근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는 34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국방 예산만 해도 2025 회계연도에 8,970억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동맹국들의 분담은 여전히 미국 기준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둘째, 동북아 전략의 재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핵심 전초기지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 문제와 대만 해협 긴장 국면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셋째,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강한 미국, 돈 버는 미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동맹국으로부터 거액을 받아내는 장면 자체가 국내 정치의 서성거로 포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적절한 희생양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알려지자 한국 정치권과 사회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여당은 동맹을 빌미로 한 과도한 요구는 수용 불가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사전에 어떤 미략을 했기에 이런 요구가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실제로 회동 이후 공개된 일부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하다. 한국이 돈을 내고 우리는 안보를 보장한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재정적 여력과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곧바로 사실상 수용 의사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한국 언론도 양분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재명 정부, 트럼프에 끌려다니나라는 비판적 논조를 취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트럼프의 동맹 인식은 거래적 관점에 불과하다,
한국이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극명히 갈렸다. 리서치뷰가 9월 2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는 불가피하더라도 일정 부분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44%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8%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결국 국민 여론도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로 번지고 있다. 일본은 즉각 반응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트럼프의 한국 압박은 결국 일본의 부담 경감을 의미한다며 한국이 200억 달러를 떠안으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결국 또 다른 종속적 동맹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선전전에 활용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CNN은 트럼프의 요구는 동맹 관리가 아닌 돈벌이에 가깝다고 비판했고, 반면 폭스뉴스는 이것이야말로 미국 우선주의의 실체라며 옹호했다. 미 의회 내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한국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 그들의 GDP는 세계 10위권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동맹은 거래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소속 박진우 교수는 200억 달러 요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동북아 전략의 핵심 플레이어로 묶어두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270억 달러 수준이지만 최근 원화 약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2025년 국가 예산은 약 690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중 국방비는 62조 원 정도다. 여기에 추가로 200억 달러, 약 27조 원을 투입한다면 한국 재정은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첫째, 한국 정부가 전면 거부한다면 한미 관계는 심각한 균열을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서무 아니면 도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둘째, 부분적 수용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200억 달러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방산 협력이나 에너지 프로젝트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셋째, 제3국 참여를 유도의 공동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직설적이고 단호했기 때문에 이 같은 협상 여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미지수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 논란이 아니다. 이는 동맹의 본질, 주권의 문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직결된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것엔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만약 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거부한다면 한미 관계 악화와 안보 불안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짜 판결은 법정이 아니라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내리게 될 것이다.